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모든 에이리언 시리즈를 시대별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부터 에이리언 4까지 6편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4억년 전 지구. 외계인이 정체 모를 검은 액체를 마시고 세포 단위로 분해되어 또 다른 생명체가 탄생된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2089년 영국 스코틀랜드 스카이섬. 고고학자 닥터 쇼 박사는 약 35,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찾으러 오라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2093년 과학 탐사선 프로메테우스호. 새로운 별자리를 발견하게 되어 인류의 기원을 찾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그 별자리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찾게 됩니다. 그 행성이 LV-223 행성입니다. 223 행성에서 엔지니어와 조우하게 되지만 엔지니어는 지구를 파괴하려 합니다. 지구로 향하는 엔지니어의 우주선을 프로메테우스호로 저지하게 되고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데이빗과 함께 그들이 온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인간을 말살하려고 하는지 답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2104년 에이리언 커버넌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민지 개척 의무를 가지고 오리가의 6행성으로 향하던 커버넌트호는 우주선을 수리하던 중 원인 모를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호의 근원지가 얼마 걸리지 않는 미지의 행성인 걸 알게 되죠. 7년이나 남은 오리가의 6행성을 뒤로 한 채 부선장은 미지의 행성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행성은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이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탐사 도중 포자식물에 의해 감염이 되어 네오모프가 태어나고 네오모프에게 승무원들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런 그들 앞에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프로메테우스호의 생존자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은신처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들을 자신의 야망에 이용할 생각이었죠. 다니엘스는 비밀스러운 방에서 엘리자베스 쇼의 해부도를 보고 데이빗이 그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구물인 페이스허거를 이용하여 에이리언을 탄생시킨 데이빗은 AI 월터인 척 연기를 하며 커버넌트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스를 속여 동면시키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발 더 내딛게 됩니다. 다니엘스를 이용하여 에이리언 퀸 탄생을 계획하며 데이빗은 오리가의 6행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2112년 오리가의 6행성. 커버넌트 후속작 어웨이크닝은 이후 스토리가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사이의 내용인지 커버넌트 이후의 내용인지 의견이 갈리지만 감독은 커버넌트 이후의 내용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발표했습니다. AI 중심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자신의 별이 파괴된 걸 본 엔지니어가 분노하여 커버넌트호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122년 승무원 7명을 태운 미낭 예인선 노스트로모호는 지구로 복귀하던 중 중앙 시스템 마더는 승무원들을 깨우게 됩니다. 지구까지는 반 정도밖에 운행되지 않았지만 불분명한 송신호를 발견하고 그들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그 신호가 나온 것이 바로 LV-426 행성입니다. LV-426 행성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우주선에서 가슴이 뚫려 죽은 외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리플리는 마더가 발견한 신호가 구조 신호가 아닌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선 안을 탐사하던 대원들은 많은 양의 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을 관찰하던 승무원 K는 알에서 나온 페이스허거에게 당하게 됩니다. K는 깨어나지만 식사 도중 몸에서 에이리언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리언은 승무원들을 차례로 죽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전사 리플리는 에이리언에 대항해 싸우게 되고 결국 우주 밖으로 밀어내며 끝나게 됩니다. 2179년 57년간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리플리는 구조가 되고 지구 근처에 있는 우주공항 정거장으로 오게 됩니다. 57년간 표류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딸이 사망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회사는 청문회를 열게 되고 리플리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57년이 흐른 지금 LV-426 행성은 식민지가 되었고 웨일랜드사는 그 행성에서 광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는 곧 에일리언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웨일랜드사는 리플리를 복직시키고 미 해병과 함께 LV-426 행성으로 USS 슈라코호를 파견시킵니다. 행성에 도착하지만 행성 주민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색하던 도중 한 명의 여자아이만 발견되고 그곳 행성의 과학자들이 페이스허그를 조사했던 흔적들을 찾게 됩니다. 미 해병들은 주민들의 흔적을 찾아 발전소로 향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많은 에이리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리언들의 공세에 못 이겨 후퇴하게 되고 핵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 무산이 됩니다. 기지에서 에일리언 공격을 다시 받게 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 뉴트도 에일리언에 의해 끌려가게 되자 리플리는 뉴트를 구하러 갑니다. 뉴트를 구하고 나오려던 찰나에 에일리언 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도망치게 됩니다. 혼자 남은 해병대 힉스와 인조인간 비숍 그리고 리플리, 생존자 뉴트까지 모두 우주선으로 돌아오고 행성은 폭파됩니다. 하지만 우주선에 몰래 탑승한 퀸에 의해 비숍은 몸이 잘리게 되고 리플리는 다시 퀸과 싸워 우주 밖으로 퀸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렇게 남은 4명은 모두 동면에 들며 에일리언2는 끝나게 됩니다. 2179년 피오리나 퓨리 161 행성. 우주선에 화재가 감지되어 구명선으로 자동 탈출하게 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불시착하게 된 피오리나 퓨리 161 행성은 광석 재련소이며 범죄자 노동 교도소입니다. 리플리는 살아서 구출되지만 힉스 상병과 뉴트는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부검을 하지만 뉴트의 몸속에서 에일리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리플리는 화재가 난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그것이 에일리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죽은 뉴트와 힉스의 장례를 치르면서 한쪽에서는 에일리언이 태어나게 됩니다. 죄수들이 한 명씩 에일리언에게 희생이 되고 리플리는 맞서 싸우려고 하죠. 의무실에서 리플리는 에일리언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리플리를 해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리의 몸속에 여왕이 자라고 있어서죠. 리플리는 아론과 구명선으로 돌아가 엑스레이로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결과를 회사로 전송합니다. 회사는 리플리를 격리하라고 합니다. 곧 온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리플리는 딜런에게 에일리언을 죽이고 자신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펄펄 끓는 납으로 에일리언을 죽이는데 성공한 리플리는 자신도 죽으려고 하죠. 그때 인조인간 비숍이 아닌 인간 비숍이 나타납니다. 그는 리플리를 살려주고 뱃속의 에일리언도 꺼내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믿지 않죠. 결국 리플리는 용광로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3편은 끝이 납니다. 2379년 연방군 의학탐사선 아우리가호.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리플리 복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용암에서 리플리의 유전자를 채취해 수많은 시도 끝에 리플리를 복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리플리를 복제함으로써 죽기 전에 몸속에 있던 여왕의 씨앗도 함께 말이죠. 연방군은 에일리언을 길들여 군사력으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밀수업을 하는 베티오는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아우리가호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배달한 화물은 에일리언의 숙주 역할인 살아있는 인간이죠. 처음엔 알지 못하지만 AI 콜에 의해 밝혀집니다. 에일리언들은 학습 효과 때문인지 더욱 똑똑해져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고 산성피로 갇혀있던 곳에서 탈출하며 아우리가호를 아비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비상 시스템이 작동되면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아우리가호. 리플리와 콜은 절대 우주선이 지구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에일리언들을 물리치며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에일리언 퀸은 인간의 DNA 복제로 태어나 인간의 자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뉴본 에일리언을 출산하게 되죠. 뉴본 에일리언은 자신의 어미 에일리언 퀸 대신 리플리를 따르게 됩니다. 베티오의 아슬하게 탑승한 리플리는 또다시 뉴본 에일리언과 마주치게 됩니다. 리플리는 산성피로 뉴본 에일리언을 우주로 빨려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아우리가호는 지구 밖에서 폭파하고 베티호는 지구로 착륙하게 되지만 지구는 이미 멸망한 모습이었죠. 이렇게 모든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10분 만에 얼렁뚱땅 모든 시리즈 스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지만 큰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프로메테우스부터 에리언 4까지 정주행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에리언 1편과 2편은 지금 봐도 정말 재미있거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